들리죠? 이 문제는 지문에서도 이런 식으로 나와 있겠지만 이거 보면서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아마 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는 단어랑 이 보기의 그래프를 잘 못 봐가지고 문제풀이 강의를 신청하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거를 보면서 풀어주는 게 아니라 개념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개념을 좀 알려드릴 테니까 이 그림에 기반해서 개념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걸 보고 일단 정답은 도출을 시켜줄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지문을 다시 보면서 지문에 근거해서도 한번 풀어보세요. 배경 지식이라는 거를 경제에서 유독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를 들으면 알게 될 텐데 이전에도 그랬고 이 이후에도 뭐 보게 될 테지만은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정상제, 열등제에 대한 개념만 제대로 있으면 뭐 사치제나 필수제라는 단어도 나오긴 하지만은 크게는 정상제와 열등제라는 이 두 녀석에 대한 개념만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문제만 보고도 아마 정답을 도출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은 그럴 것 같아요. 일단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고. 자, 정상제가 뭐냐, 열등제가 뭐냐부터 일단 갈라야 돼요. 우리 지금 상황을 예로 들어봅시다. 자, 뭘 예로 들을까요? 내, 내 과거 기억, 응? 내가 뭐 몇 년 전, 돈 없는 가난한 대학생 시절 때 이야기를 좀 하자면, 대학생이라기보다는 그때는 휴학을 하고 고시 공부를 했던 시절이긴 한데, 그때 이야기를 하자면은, 아, 특별히 소득은 크게 없고, 한 달 생활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밥은 먹어야 되지. 그래서, 소득은 딱히 없, 없다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한 달에 쓸 수 있는 가용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소득은 딱히 없는데, 한 달에 가용 금액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매일 밥은 먹어야 돼. 주변에 대학가라서 나중에 대학생 돼가지고 대학가 주변에 밥 먹으러 다니실 텐데, 대학가 주변에 항상 밥집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번화가에 비해서 저렴한 밥집들이 있는데, 그 밥집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학교 다니던 그 시절에는 4,000원대부터 있었어요. 4,000원인가 뭐 4,500원짜리 메뉴도 있었고, 비싼 정식 같은 경우에는 6에서 7,000원짜리도 있었어요. 이게 그때는 비싼 거였어요. 한 10년 전이니까. 이런 것도 있었어. 이 녀석들을 먹으면 김치볶음밥 아니면 삼겹살 정식 아니면 제육 뭐 돌솥 뚝배기 뭐 이런 거, 이런 걸 먹으면은 배가 불뚝불뚝 일어나. 배부르고 맛있지. 근데 돈이 많이 없었다 그랬잖아. 그래서 삼각김밥과 컵라면을 많이 먹었습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은 2,000원 미만이에요. 요즘은 아마 딱 2,000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2,000원이 조금 넘거나, 그때는 2,000원 미만이었어요. 1,000몇백 원 뭐 이렇게 나왔었는데 딱 봐도 절반 3분의 1 정도의 가격이죠.
그런데 나는 이게 더 좋아요. 정상적으로 밥을 먹는 거는 이거지. 이렇게 하면 사람이 골아가지고 뼈가 사가요. 건강도 안 좋아져. 이렇게 막 먹으면은. 얼굴도 누래지고. 뭐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내가 돈을 번다면 이런 녀석들을 먹었겠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이걸 소득이라는 녀석으로 바꾸면 소득이 낮기 때문에 이 삼각김밥과 컵라면을 많이 먹었던 거예요. 만약 여기서 내가 소득이 늘어나면 이 삼각김밥과 컵라면이 싸다고 더 처먹게 될까? 아니죠. 나는 정상적인 이 정식들을 먹을 거예요. 그쵸? 응? 그러니까 이 삼각김밥과 컵라면은 소득이 높아지면 나라는 사람의 이 삼각김밥과 컵라면에 대한 수요량이 낮아지는 열등제라는 겁니다. 반면에 소득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수요량이 높아지는 것이 바로 정상제인데요. 여기에서 하나 더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지금 이 녀석 이것까지는 구분이 됐어요. 그리고 이 녀석들도 전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녀석들은 전부 다 이 그래프 보는 방법은 알죠? 자, 이거 하나만 떼놓고 보면은 A라는 녀석은 소득이 내가 늘어나면은 수요량이 늘어나죠. 양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증가하잖아요. 소득이 늘면. B도 마찬가지고 C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D 같은 경우에는 내가 소득이 늘어났는데 오히려 수요량이 줄어들죠. 음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죠. 이런 녀석이 열등제인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끼를 먹잖아. 돈을 내가 많이 번다고 해서 제육덮밥을 하루에 6번 처먹고 싶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 밥이라는 녀석들은 내 소득이 증가해도 내가 먹는 양이 한계가 있고, 그쵸? 그리고 내가 소득이 줄어든다고 해도 완벽하게 안 먹을 수는 없는 녀석이야. 그것을 기울기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 기울기가 소득이 늘어나도 이 제육덮밥을 수백 수천 배로 늘려가지고 먹진 않을 거란 말이야. 그만큼 기울기가 낮아요. 그러니까 수요량이 조금 늘어나기는 하는데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지. 그걸 정상제이면서 소득 탄력성이 1보다 작은 거라고 합니다. 소득 탄력성은 소득이 늘어날 때 이 재화에 대한 수요량이 어느 정도 비율로 증가하느냐라고 보시면 돼요. 이 1% 변할 때 이런 거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기울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그래프의 기울기라고. 그렇게 보시면 더 간단해요. 엄밀히 말하면은 1%로 나중에는 들어가야 되는데 고등학생 입장에서는 그냥 이 그래프의 기울기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래프의 기울기로 보라는 게 소득 탄력성이 그래프의 기울기예요 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셔야 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그냥 그렇게 보시면 맞다 이거예요. 고등학생 수준에서 나오는 그래프를 볼 때는. 그래서 기울기가 1보다 낮은 녀석. 이거는 사실 국어에서 제가 설명해 드릴 게 아니죠. 이거는 산수? 수학? 중학교 때 배우는 그래프의 기울기. 이게 뭐냐? 1차 함수냐? 1차 함수의 기울기 구하는 거죠. 눈으로 봐도 이 기울기가 1보다 낮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죠. 아마 이 B라는 녀석이 기울기가
1인 녀석일 거예요. 80일 때 80, 100일 때 100인 녀석이니까 기울기가 1인 녀석일 거고 이 녀석은 그것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기울기가 1보다 낮아요. 그 말이 뭐냐? 소득이 늘어나도 소득이 늘어난 만큼 수요량이 늘어나진 않는다. 늘어나기는 한다. 그게 바로 정상제 중에서 필수제라는 겁니다. 정상제 중에서 필수제. 지금 여기 있는 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내가 소득이 늘어날수록 아무리 많이 사도 더 기쁘고 더 짜릿한 것들이 있어요. 바로 뭘까요? 명품입니다. 돈을 존내 벌어. 그러면은 밥을 아무리 좋은 거를 먹어도 밥을 아무리 먹어도 돈이 썩어 넘칠 거 아니야. 그쵸? 막 건물까지 샀어. 땅까지 샀어. 그런데도 돈이 썩어 넘쳐. 그럼 뭐를 할 것 같아요? 좀 더 좋은 옷, 좀 더 좋은 차, 좀 더 좋은 신발, 좀 더 좋은 시계 이런 거를 사고 싶지 않을까요? 좀 더 좋은 가구, 좀 더 좋은 물건들, 좀 더 좋은 장신구, 액세서리, 반지, 목걸이, 귀걸이 이런 거를 사고 싶지 않을까요? 그쵸? 밥 배달이 와가지고 잠깐 일시정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얘기했냐? 액세서리, 장신구까지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내가 돈이 많으면은 그런 거를 더 사고 싶을 거 아니야. 그쵸? 내가 지금 뭐 예전에 이지부스트라는 신발이 되게 유행을 했었어요. 그거는 근데 일반적인 운동화보다는 조금 비싼 편에 들어가죠. 지금 막 그렇게 초고가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일반적인 운동화라고 보기에는 조금 비싼 가격이죠. 30만 원 정도 되는 가격이니까. 그거를 되게 열심히 뭐라고 하냐? 티켓팅도 아니고 그 사전 예약해가지고 당첨돼가지고 사고 막 사람들한테도 리셀로 사고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내 켤레를 샀었는데 그것도 가격이 천차만별이지. 희소성에 따라서 얼마나 그 신발 수가 찍히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막 백 몇십만 원짜리도 있고 그랬었는데 막 더 비싼 것도 있을 겁니다. 내가 그때 당시에 지금부터 한 2, 3년 전인가 그때 리지부스트라 4켤레 정도를 모았어요. 되게 개인 만족으로. 근데 좀 비싸가지고 거기서 딱 끊었지. 그렇게 많이 신지는 않습니다. 근데 내가 돈이 더 많았으면 아마 그 이지부스트를 전부 다 모아가지고 진열해 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사치제입니다. 20켤레, 30켤레 다 사서 모을 수도 있었겠죠. 사치제. 이런 설명보다는 그냥 보석이나 뭐 그런 귀금속으로 이야기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데 그냥 이런 예시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예시를 좀 들어봤어요. 그래서 사치제. 이렇게 된 거고 이 B라는 녀석은 소득 탄력성이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사실은 나와 있는 거죠. 소득 탄력성이 그냥 1인 녀석이다로 끝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A 부분과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걸 바탕으로 그냥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A는 소득이 증가하는 것보다 수요량이 더 크게 증가하는 이거는 사실 이 설명을 이해하지 않았어도 1차 함수 그래프를 보는 방법만 아시면은 이 변화량만 아시면은 전혀 푸는데 지장이 없는 거죠. 사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보기 문제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그래프 나오는 문제들은 생각보다 지문과 연관성이 다른 줄글 보기 문제보다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프만 잘 봐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B는 소득의 증가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 제와 이 정의는 뭐예요? 그냥 정상제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게 맞는 말이죠. 그리고 C는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큰 재화가 아니죠. 이건 뭐라 그랬어요? 소득 탄력성이 1보다 작은 필수제라 그랬죠. 이거는 그냥 이 기울기만 보셔도 알 수가 있는 거죠. 4번 D에 해당하는 녀석으로는 열등제가 있게 되는 거겠죠. 이건 소득 탄력성이 마이너스인 녀석이죠. 그리고 5번 A와 C는 소득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가 양수인 재화가 맞죠. 여기다 하나 더하면 B까지 더해도 맞는 말이 되는 거겠죠. D만 마이너스인 겁니다. 여기까지 할게요.